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주식 멘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당첨 확률이 높고요. 유튜브 댓글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금요일 시장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선 코스피는 이 시각 계속해서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3,300선까지 올라온 코스피가 그 이후로는 상승 동력을 얻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각 코스피는 3,2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0.09% 살짝 밀리면서 1034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로 가보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은 물량만 담아가고 있습니다. 6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가고 있고요. 연기금은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 어제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권 선언을 했죠. 그 자리에서 기본주택을 강조한 데 따라 어제 관련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또 한 번 리모델링 관련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건홀딩스가 개장 이후 상한가까지 갔다가 현재는 상한가가 살짝 풀려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22%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이외 시공테크나 삼목, S폼 등의 종목들이 10% 안쪽에서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설주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물론 이재명 테마도 있지만요.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부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향후 2, 3년간 실적 성장기에 진입을 해서 대형 건설사들의 합산 순이익이 14년 만에 과거 2007년 전성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대표 건설주들 모두 올라갑니다. 그중에서 DLENC가 4% 가장 큰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종목은 특히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강하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3%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조선주들, mRNA 관련주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오늘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덜어줄 멘토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이네요. 네, 오늘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첫 방송 하시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어요. 네. 계속 또 같은 의견이신 거죠? 멀리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 아직 더 가야 될 게 분명히 남아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하반기에 있을 잠정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의 리스크들이 이미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크들은 시장 조정 분위기로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를 제가 많은 분들이 10월달에 좀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오히려 10월달에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8월쯤에 이제 그 조정폭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정 이후에 8월달에 이제 연준에서 할 얘기가 거의 대부분 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윤곽을 뚜렷하게 둘 거니까 그 내용 자체는 애초에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좀 감소시키는 부분에서 조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내려왔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만드는 시기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이슈적인 측면이 조금 녹여지는 게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 10월달 정도에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권이 좀 단기 조정에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연말 쪽에 제가 앞서도
저번에 왔을 때도 얘기 드렸지만 3, 4분기, 2분기 실적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거의 단발성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3, 4분기 실적에 우량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 섹터 쪽에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외적으로도 개별 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단기 조정해 줄 때 담아두고 지금은 높게 떠 있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종목들은 편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대형주 위주의 시세가 나왔던 초기 때 나왔던 시세 이후로 조정폭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성을 조금 늘려가는 전략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보유 종목들의 시세적인 부분에서 시세가 짧더라도 올라와 줄 때 현금을 좀 챙겨서 현금화 전략을 한 40%에서 50% 가져가는 시장이 빠진다라기보다 한 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 때 그 수익을 누적시켜서 가져가고 다시 재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판단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 관점에 저는 시장은 그 7월 중순 말 갈 때까지는 한 번쯤의 고점을 더 만들 거다. 뭐 오늘 밤에 있을 미국 고용 지표는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이미 실업자 청구 건수가 이미 적어졌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 연준이 원하는 고용 수준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단발성, 변동성 흐름이 좀 나오고 다시 안정화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향후에 갈 수 있는 2023년 4년쯤에 제가 그 이내에 큰 고점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했던 거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뭐 철강이나 제가 조선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래쪽에서 담을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올라갈 거다. 계속 아직까지 고점은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 8월쯤 그래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을 때 현금화 전략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밤 9시 반에 이제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률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상담 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항공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한 3만 원 정도 되고 비중은 48% 정도 됩니다. 네, 3만 원에 48%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이게 제가 대한항공 살다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지는 오래됐어요. 그 이번에 그 유상주 나와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막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래 보유를 하셨고 대한항공 더 이제 가져가 볼까 고민을 하고 있으신 상황인데 요즘엔 일단 멘토님 그쪽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대한항공 그래도 유일하게 항공주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실적도 1분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뭐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코로나 확산세가 저는 지금 이게 코로나가 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단기 그 공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역시 또 유가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데 네. 유가가 또 전망이 또 워낙 올라간다는 좋아서. 얘기도 많고 근데 역시 코로나 회복에 대한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진단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일단 아주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 네,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가는 그 대한항공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번복될 거라고 생각되고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조금 이제 내가 대한항공에 대한 뭐 인연도 있고 하시니까 좀 더 길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비중이 거의 50%대 가까이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시장의 조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와 코로나가 여기서 델타 변이가 또 단기로 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 영향은 단기로 오고 역시 가장 회복 신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항공주가 될 텐데 뭐 역시 이익 구조도 영업이익 쪽에는 확실히 뚜렷하게 개선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전략을 드리면 저는 지금 손실권이 아닌 상황에서 비중을 줄여놓고요. 오히려 내가 가져가는데 그 단가를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항공은 분명히 가격적인 조정이 2만 원대라는 앞에 숫자를 2자로 바꾸면서 내려올 수 있는 조정은 존재를 하거든요.
아직 네. 왜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더 다시 똑같은 비중을 늘리더라도 저가 매수를 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현재 비중보다 적은 비중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50%의 비중보다는 한 30% 이내로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중 조절만 하시고 오히려 아래로 이제 조정폭이 떨어지면은 그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도 코로나 이전에 가던 흐름에서 회복세 흐름을 주던 그 추세 흐름에 그 맥점이 되는 가격대가 이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해놓은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대성의 시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 경제 회복이나 코로나 극복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런 거품이 조금 이슈가 빠지게 되면은 주가는 원래 적정치로 떨어지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재료가 좀 이슈가 오면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25,000원대나 이런 가격대 기회를 한번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가감히 좀 줄이셨다가 30% 가져가서 지속적으로 가서 수익이 나는 것도 위쪽으로 아직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4만 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비중만 줄이고 가시고 나머지 비중은 다른 데 투자 뭐 종목에 연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중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내 자산의 기준에서 활용을 해서 그 자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투자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손해를 보고 있다가 다시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금을 일부 더 챙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세요. 나머지 비중은 한 25,000원대 아래쪽에 왔었을 때 재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화전기요. 네, 이화전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358? 비중요? 3,358원의 비중 30%요. 네, 3,358원에 30%.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오래됐어요. 2월 달에 샀는데 아. 중간에 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네. 못 팔았더니 감자되고 감자되기 전에도 뛰었었는데도 못 팔고 아, 그냥 어쩌지 바보짓 하다가 계속 물렸어요. 그러네요. 아, 좀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그죠? 네. 자,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화전기는 사실 뭐 스푸트니크 관련주 테마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죠. 네. 이게 좀 우리 시청자분께 탈출의 기회가 올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종목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 트레이딩 이런 종목들은 진짜 테마라는 거는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그 선수들도 실적으로 그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게 거의 운이에요. 제가 쉽지 판단할 않죠. 때. 근데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영역인데 좀 어려운 매매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그 역시 늘 테마예요. 그냥 예전부터 계속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고 저는 그냥 반등 나오면은 파세요.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뭐 진짜 그 감자가 있기 전에 그 자본 감소가 있기 이전에 그 시세가 한번 있었는데 올라와도 또 못 팔아요. 지금 올라오면은 또 이런 급등주가 나오면 또 움직이는 게 워낙 또 막 빠르게 움직여서 또 진짜 상한가하고 또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적으로 종목에 분석되게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누군가 네.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본 세력이 있으면은 그 누군가 능력이 있으면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개인들은 이런 종목들 아예 움직이지가 않고 있고 회사에 잠정적인 리스크가 없을 때는 밑에 사놓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끼가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 회사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최근에 시세도 나올 만큼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반등 주면은 그냥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 반등의 여지가 한번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원대 위쪽으로 오면은 3,000원 정도예요. 3,100원 부근 정도 될 것 같아요. 가파른 상승이 한번 나오면은 그냥 매도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가는 것보다. 그게 3,000원까지라도 올까요? 네, 한번 올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은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 패턴상 그리고 거래가 그냥 일정 적은 거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힘 있는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 그
거래가 늘어났던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한 번 더 크게 나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또 줄고 난 뒤에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힘을 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주는 거죠. 올라갔다 또 빠졌는데 또 올라오더라. 근데 또 내려갔는데 또 올라온다. 하는 게 그게 3번 정도 가고 나면 그 뒤에는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으면 그 뒤로 안 올라와서 계속 나는 물려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슈 될 때까지. 그러니까 테마의 재료는 항상 고점이 3번 정도 나왔는데 그 고점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은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못 올라와요. 제가 봤던 통계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전에 이 상한가 가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종목은 연속 상한가가 나오면 그 상한가 가격이 의미가 있어요. 지켜줘야 되는. 그 가격대 부근으로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은 매도하시고요. 그 급등주 하지 마세요. 급등주 안 해도 지금 앞으로는 급등주보다 실적 좋고 우량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종목들이 훨씬 더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줄 거예요. 단기간에 이 수익이 달콤하고 아주 좋게 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볼 때가 아니라 성장주들이 기회를 많이 줄 거예요. 뭐 지금 뭐 인플레가 온다 뭐 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 성장주가 그러면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성장주는 이 4차 산업과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나 많은 산업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이익이 많고 좋은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1년 평균 수익치를 이런 급등주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1년 뒤에 총 결산해 놓으면 더 큰 돈을 벌고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등주 네. 꼭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좋은 기업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신랑이 이런 개잡주를 사놔가지고 원래는 그냥 네, 어쩔 수 팔아보려고 없어요. 했거든요. 그게 근데 어쨌거나 이미 산 거기 때문에 잘 대응하고 팔고 그 뒤로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좋은 매매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YTM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TYM이요. 매수가가 2,150원에 비중 30%. 네, 2,150원에 30%. 꽤 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오래전에 연초 1월인가 1,600원에 매수해갖고 2,000원 초반대에 매도했는데 다시 재매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더 가도 되는지. 더 사도 네. 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요, 매수했는데요. 2,000원 초반대에 매수했는데 2,200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또 네. 다시. 근데 2,200원 이상 더 갈 수 있는지 해서요. 2,200원 이상 갈 수 있는지요? 네네. 지금 YTN 상담 주신 거 맞죠, 시청자님? TYM. TYM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알겠습니다. TYM. 네. 매수가 비중이 다시 어떻게 되신다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2,150원. 예. 2,150원에 30% 보유 중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TYM 이거죠. 농기계 관련주죠. 멘토님. 네네.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약간 손실권에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워낙에 추세가 좋다 보니까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동양물산이잖아요. 얘네 이름이 예. 바뀌었는데 그 농업 쪽도 있지만은 전자 그 담배 관련된 또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그 부분 좀 봐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주가 한번 수익을 내고 다시 사신 거예요? 네네. 네. 1,600원 정도에서. 네. 근데 왜 급하게 사셨어요? 1,600에 샀는데 왜 더 갈 것 같았어요? 위로? 1,600원에 매수해서 2,000원 초반대에 매도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또 2,000원 매도한 가격에 산 거잖아요. 더 높게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시 또 샀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은 거예요. 또 위로 더 갈 거, 내가 팔았는데 더 갈 것 같아서 괜히 팔았다 싶고 이러니까 또 다시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네. 내동매매성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익을 내가 알차게 챙겼으면은 그 이익을 냈던 가격을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다시 그 가격은 또 오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럼 그 가격대는 또 나한테 좋은 기억을 줬다는 게 세력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시세적으로 이익을 보는 기관이나 메이저들도 본인들이 샀던 가격을 기억을 해요. 그 좋았던 가격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 회사가 다시 이런 매력적인 구간에 왔고 실적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 TIM도 모멘텀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예전에 반기문 총재 그 관련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되면서 대선 쪽으로 엮이면서 큰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은 실적도 약간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또 그런 인맥성의 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네. 또 이상하게 또 충청도 요즘 뭐 같은 윤씨다 그러면 가고 뭐 충청도다 그러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네네. 자율주행에 관련된 사업적인 이슈를 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그 모멘텀이 있는 게 스마트팜 관련성에도 역시 연관성을 띠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북한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뭐 안 좋다 하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있는데 가격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위쪽으로는 짧은 시세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가격 매수가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했던 얘기는 가격적으로 쌀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0원 네. 아래쪽에 한 1,800원대 아래쪽이 매력이 있는 거니까 지금 자리는 일단 파시고 더 위로 네. 올라가는 건 내 욕심이 가져온 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하지 마, 네. 그 위쪽으로는 보지 마시고 혹여나 나중에 가격적으로 더 좋은 1,800원대, 1,700원대로 내려와 주면 그때 다시 사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자리는 충분히 올라오고 조금 올라올 수 있으니까 2,2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현금화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어제까지는 거의 매수가 부분이었는데 오늘 많이 내려갔어요. 네네. 많이 내려가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기회를 아래에서 잡으세요. 그렇게 네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YM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MK전자 매수- 11,300원에 10%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전문가님한테.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럼 지난달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6월에. 몇 달 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아, 몇 달 되셨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몇 달 되신 거면은 잘 참으셨네요. 그 지루한 기간이, 그죠? 네, 자, 네. MK전자가 이거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멘토니 아까 그 TYM이랑 차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회사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부족한 게 가장 핵심이 그 IT 쪽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패키징이거든요. 예. 포장해서 납품하는 그 패키징 쪽에 아. 관련된 부분 가장 이슈를 받고 있어서 그렇군요. NK전자가 거기에 거의 아주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이 좋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기다리셔갖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저는 NK전자는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조정이 조금 있다가 갈 것 같아요. NK전자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가 흔히 요즘 뭐 기판 없다, 뭐 PCB 없다, 뭐 없다,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핵심 부품에 조그만 볼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숄더볼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익 구조도 상당히 좋고 기업적으로도 전망도 굉장히 저는 향후적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시세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익도 보고 계시고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익을 챙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을 좀 챙겼다가 저는 네. 이 조정이 이 시장의 조정이 있을 때 이런 종목들 이익을 많이 보고 좋은 기업들이 조정을 줄 거란 말이에요. 13,000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이익을 내가 기다렸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내가 기다렸다가 지금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이익을 챙겨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시기는 시장 자체가 약간 전부 다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이익이 네. 나올 때는 내가 과감히 네. 챙기는 것도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맞아요. 자리 최근에 올랐던 16,800원 자리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조정세를 차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같이 차익을 내는 게 아주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과감히 비중이 적다라고 해서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욕심 내지 마시고 과감히 지금 네. 이익을 챙기시고 13,000원대 네.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 더 올라가는 거 그 생각하지 선생님- 마시고요. 그러면은 전체 다 팔아요?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걸 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은 네. 좋지만 이 이상이 지금 과거에 왔었을 때 방향성 추세적으로도 이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좋은 시절이 있었던 게 반도체나 뭐 IT 쪽이 안 좋았던 게 2018년, 19년도 때 바닥을 찍으러 내려갔었는데 그걸 네. 회복하고 그 원래 가던 방향성의 상단 쪽에 진입을 했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 레벨업 하더라도 향후에 조정으로 또 내려왔다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 기술적으로 봐도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뭐 코로나나 뭐 했던 부분을 다 이겨내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기업
분위기로 가니까 가격을 회복한 거죠. 원래로 돌아갔다 네. 방향성을. 그 방향성을 채워줬으니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을 챙기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MK전자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멘토님이 또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는 조금 없었는데 네.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세미나 열린다고 합니다. 김도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또 좋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스피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적선지가님께서 JNTC 12,000원에 5% 추매를 해서 갖고 가야 할까요? 고견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이제 실적을 보니까요, 멘토니 앞으로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다 큰 폭으로 급증 전망이 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게 역시 자동차 쪽에 네.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JNTC가 중국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국향이 강한 부분 때문에 뭐 비오이난, 티안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제재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멈췄던 부분은 있었지만 기업적인 모멘텀은 시나리오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요. 아래쪽으로도 가격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정도 매력적인 가격이 9,000원대 아래쪽이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일 것 같아요. 근데 안 내려올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최근에 흐름을 좀 만들고 있으니까 역시 유지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래에 긍정적인 거죠. 자동차는.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향후에 한 13,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한번 들고 가보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궁 이지스님께서 현대글로비스 182,400원에 10% 이거 지금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206,000원이니까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이고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워낙에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가져가 볼까라고 욕심도 생기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현대글로비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역시 긍정적입니다. 저는 네.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일 때 신고가가 나올 거고요. 장기로 가느냐 단기로 가느냐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 계좌에 살 때 마이너스가 날 때는 계속 사고요. 계속 떨어지는 거는 조금씩 모아가시고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챙겼다가 또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대글로비스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내가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 과감히 거기에 비중에 한 50%에서 60% 정도는 이익을 챙기시고 떨어지면 다시 그거를 5%씩, 10%씩 담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전에 있던 고가 가격 30만 원대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장기로 보냐 단기로 보냐의 차이인데 장기로 본다면 더 높은 신고가 영역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님께서 더존비존 95,000원에 5% 10만 원 넘어갈까요? 매수가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5,000원이면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을 잘 인내를 해오셨습니다. 이제 요 이틀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원 넘어갈 수 있을까요, 멘토님? 네,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존 비전은 제가 과거에 높게 있을 때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격대 조정이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이 바닥을 다지고 시간적인 부분이 안 돼서 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생각인데 지금 약간 신호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역시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더존 비전 같이 역시 사업권에 있는 클라우드나 뭐 빅데이터, 데이터 산업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8월 달 이후에 마이데이터라든지 많은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더존 비전은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엄덕이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아미코젠 매수가는 47,800원에 1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엄덕이님 역시 좀 긴 시간을 잘 인내를 해오신 것 같아요. 요즘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미코젠 어떻게 보세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등이 한 번 더 있긴 하겠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 동물 쪽 관련된 질병 쪽이 이제 의약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원천 기술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흐름상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하셨다가 다만 시장 변동성 때문에 역시 박스권의 흐름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내려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조금 회복하는 저점을 높이는 구간에 있으니까 한번 시세를 줄 것 같네요. 이점 고점 이쪽으로 시세를 줄 것 같으니까 5만 원대 진입할 때는 조금 매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상승 시세가 한번 남아있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세를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5만 원대에서는 대응해주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 대응을 해보자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농심 29만 5천 원에 10%요. 네, 29만 5천 원에 10%. 일단은 지금 네네. 수익권에 다행히 있습니다. 그죠? 네, 1월에 샀는데 지금 자꾸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쵸. 이렇게 차트가 나오게 되면 조금 내려갔다가 멘토님 다시 올라갈 건지 이게 추세가 네. 꺾인 건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멘토님?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이제 수급 요인을 많이 봐야 돼요. 농심 같은 네. 경우 수급 많이 봐야 되고 또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아직 재료적인 측면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홀딩이요. 더 지금 조정은 아주 미세한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농심 네네. 1월 달에 샀는데 농심 괜찮아요. 더 올라갈 거고 지금 이 흐름은 크게 걱정 안 네네. 하셔도 돼요. 제가 늘 네.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급도 알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외국인이 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기관이 샀다라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네. 자리에서 어떤 대응을 해줬냐가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가격적인 시세적인 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네네. 지금 최근에 좀 파는데도 시세가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오고 했을 때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네네. 좀 팔고 있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찔끔찔끔. 왜 네.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기관이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연기금 여기서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최근에 순매수를 네네. 계속하면서 버텨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아. 조정으로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 네네. 수급을 봐도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요 구간이 제가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쪽이 연기금 매수 쪽 자리인데 네. 여기가 지금 연기금 쪽이거든요.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으로 네네. 계속 있는 데가 연기금이에요. 네, 보여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네네. 사고 있는 거는 향후에 음식료 그리고 경기 민감 회복의 신호라든지 뭐 인플레가 오든 다 어떻게 보면 수혜적인 자세에서 포지션을 잡고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농심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높게 보세요. 한 34만 원대 위쪽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주가라는 게 변동이 있는 거에 그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최근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복리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간적으로 기다렸다가 단기 수익에 어떤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수익률이 뭐 10%든 20%든지 그런 수익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그런 수익이 계속 쌓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농심은 충분히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홀딩하시고 34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30만 원 안 깨질까요? 뭐 그 깨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4만 원 알겠습니다. 위쪽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심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 5만 1,000원. 비중은요? 5%. 5만 1,000원에 5% 보유 중이시면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는 시청자님. 예. 네, 현대건설 멘토님, 현대건설은 정말 추세가 좋죠. 이거 네. 일단 리포트도 다 좋게 나오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 저는 건설 쪽을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좋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좋을 겁니다. 내년도 좋고 2023년까지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하세요.
좀 더 들고 가세요. 예. 아, 그래요? 네, 가격적으로 조금 싼 가격에 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더 네. 오를 여지가 있어요. 2018년도 때 갑작스러운 이 급등이 나왔던 자리까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얼마 정도예요? 저는 한 6만 원대 정도. 역시 건설도 지속적으로 경기에 대한 분위기에서 지금 회복세로 갈 때 긍정 요인이지 뭐 시장에 인플레가 온다라고 했을 때 뭐 작은 해외 이제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 해외 사업적인 부분에서 뭐 얘기가 문제 충돌로 생겨서 조금 리스크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예요. 어차피 점진적인 이 인플레가 진행되고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동안에 이 건설주나 이런 분위기들은 시세적으로 금융주, 건설, 뭐 화장품까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시세를 터뜨릴 수 있는 여건이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만 한 4천 원대,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지금부터 한 10% 이상의 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봐도. 최근에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시세적으로 잡아주고 기관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가장 큰 맥적으로 두는 게 투신 쪽은 단기성의 어떤 흐름을 강력하게 가져가기 위한 시세적인 신호예요. 근데 그런 투신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사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흐름상 외국인하고 투신이 시세적인 주고 있으니까요. 6만 4천 원대까지는 일단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선은 6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고 가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DB 저기 손해보 뭐 사고 싶은데 예. 지금 사도 괜찮은 아. 궁금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를 한 상태가 아니라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신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DP 손해보험, 요즘 손해보험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금 부담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손보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안 네. 했었나? 어쨌든 손해보험 쪽은 괜찮습니다. 보험 쪽에서 손해보험은 된다라고 했는데 DB 손해보험 괜찮아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가격 조정이 있어도 좀 사도 더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자리도 가능한데 네. 조금 기다리시면 좋고요.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역시 손보호 쪽에 관련된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팔지 못했던 뭐 이익이 돌아왔다는 그런 이슈도 있고 뭐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워낙 차도 많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보험료 지급하는데 손해를 보는 쪽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제 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이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손보호한테는 대단한 이슈거든요. 단기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보험 쪽에 대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분위기로 갔었을 때 그 손보나 보험사들이 수혜를 보는 게 역시 투자해 놓은 뭐 채권 쪽이라든지 투자해 놓은 쪽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5만 1천 원대 정도에 오면은 좀 나눠서 사셔가지고 목표가는 위쪽으로 한 6만 1천 원, 2천 원대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네. 저기 이거하고 삼성화재하고 둘 중에 지금 보고 있는데 DB 손해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DB 손해보험이요. 네, 그래요. 이쪽으로 선택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KMW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6,200원에 20%요. 네, 56,200원에 20%. 네네. 멘토님 5G 관련주들이 잘 올라오나 이제 좀 살아나나 싶더니 또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KMW는 좀 어떨까요?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5G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하반기 좀 충분한 시간적인 조정이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시장의 영향이 좀 있겠죠. 좀 더 빠지고 올라온 시간적인 요소 더 걸릴 거 아닐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뭐 제가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거를 네, 사서 제가 너무 빠지길래 네. 차트를 보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너무 빠지길래 반을 네.
뺐어요. 이제 좀 더 떨어지면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하세요. 좀 더 떨어지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최근에 이 돌려놓은 흐름에서 5G에 대한 이슈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결국 인프라거든요. 5G가 안 되면 자율주행에 대한 CCTV나 5G 통신 칩, 모듈 뭐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자율주행도 안 되고요. 로봇 산업도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있지 속 알맹이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G는 실질적으로 지금 통신 3사도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막 소송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안 터지는데 요금은 비싸게 내고 있고 뭐 네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네이버한테 주파수 판매에 대한 부분들 또 할당이 나가고 대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왜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가고 있다라고 하면 향후 모빌리티 사업의 이 5G가 굉장한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G는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 더 사는 관점인데 지금은 잘 빼신 것 같아요. 들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반등으로 소폭 반등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한 63,000원짜리 정도 왔었을 때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저점 구간이 한 48,000원, 49,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가격대 밑에 쪽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뒤쪽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면 돼요. 뭐 떨어졌다고 해서 공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향후에 가격적인 그 단가를 낮춰서 5G의 좋은 시기에 맞춰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짜면 되는 거니까요. 떨어진다 겁내지 마시고 내려오면은 지금 사지 마시고 그 아래로 떨어질 때 한 번 더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아시겠죠?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는 만약에 오른다라면은 63,000원짜리 정도까지 오면은 매도하셔도 되고 확인 전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멘토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종목은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종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거를 어떤 멘토님이 나오셔서 네. 그 그분하고 5G 저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아니, 생각에. 아니. 네. 그게 아니고 5G가 네. 5G를 건너뛰어서 3G로 6G 얘기하는 거는 그 네네.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네. 그 OLED가 좋다라고 하면은 LCD가 호황기가 오고요. 지금 네네. 미니 LED TV하고 뭐 QNAD가 호황이 온다라고 하면 OLED가 호황이 와요. 6G가 네네. 나오면 5G가 시장의 보급률이 터지고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5G가 수혜를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 5G가 네네. 더 나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네.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DPC고요. 예. 네, 30% 지금 9,200원에 갖고 있는데 네. 그랩 상장할 때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장기 보유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꽤 오래 그래도 보유를 하셔서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이네요, 그죠? 네네. 네, DPC 하면 멘토님 저는 뭐 방탄소년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DPC가 아니라 이제 하이브라는 기업이 떡하니 있는데 네. 뭐하러 DPC를 봅니까? 그죠? 방탄소년단 볼 것 같으면 하이브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DPC는 이제 그 재료가 끝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감히 저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뭐 다 얘기를 드렸는데 네,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들고 가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익률만 감소하고 올라도 네. 또 어차피 지금 내가 19,000원 이런 자리도 못 팔고 대응을 계속 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익을 보겠어요, 그죠? 네, 계속 저는 끌려다닐 이거 거예요. 그 하이브보다도 네. 그랩 상장 때문에 갖고 있는데 네. 그 상장 동남아.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이 앞에 그 재료가 이거는 방탄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네네. 방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이미 앞서 반영이 되고 이전에 있던 방탄이 이슈가 됐던 때 그 하이브가 상장할 때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오고 빠져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네. 못 판 거잖아요. 네. 그 상장 이슈에 대해서 DPC는 여기가 고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다시 이슈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또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의 이슈로 잠깐 또 갭을 띄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그냥 나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자꾸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간적으로 이익을 지금 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좌만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네네.
이익을 챙겨가는 게 맞아요. 다는 안 팔더라도 10%씩 챙겨가세요. 이익을 지금 10% 챙기고 좀 올라주면 한 17,000원짜리에서 또 챙기고 근데 떨어지는데 또 가만히 들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된 거예요. 맞죠? 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은- 되니까 이익을 네. 챙기시란 얘기예요. 챙겨야 내 돈이 되고 더 많은 돈으로 다른 데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DPC를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그죠? 종목 하나를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천 안 해드려요. 저희는 추천을 안 하고요. 저 네. 상담만 해드리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 없어요. 아까 DB 손해보험 아까 좋은 의견 드렸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분할 네네. 매도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PC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상담해준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반기에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 심리가 바닥에서 반등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재료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수혜주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현제약과 진원생명과학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원료부터 완제까지 원스톱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함께 붙고 있고요. 현재도 19%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8,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는 3년 만에 75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조선주들, 최근 대형 수주 소식을 많이 들려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내 조선업의 발주량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55억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함께 붙고 있고요.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3% 오르면서 13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형님 따라 아우가 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밑에 두 종목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함께 붙고 있습니다. 인화전공 7%의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국립외교원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랜만에 남북 경협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붙고 있고요. 현재도 3.4% 오르면서 59,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나티 같은 경우에도 금강산의 리조트를 갖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3% 오르면서 9,88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10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현재 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도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약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고요.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이렇다 할 동력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은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 오르면서 3,28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3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